4강 수업입니다. 오늘은 챕터 3의 포괄적 노인 사정과 노쇠 및 노인 증후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CGA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CGA는 1930년대 영국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에 체계화된 노인의학 평가 방법론입니다. CGA가 단순한 검사나 문진의 집합이 아니라 다학제 팀이 함께 개별화된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세우고 시행, 추적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WHO 미국 국립보건원, 앨리스 등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이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학제적 과정, 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왜 CGA가 필요한가,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환자는 일반 성인과 달리 단순히 한 가지 질환만 갖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질환에 기능 저하, 인지 정서 문제,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 진료만으로는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증상이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 문제도 빈번합니다. 낙상이나 부적절한 주거 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눈여겨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CGA가 특히 필요한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도 다질환을 가진 분, ADL 또는 IADL이 저하된 분, 인지기능 저하나 우울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 분, 낙상, 선망, 욕창 등 노인 증후군을 경험한 분, 그리고 5개 이상의 복합 약물을 복용하거나 독거, 사회지원 취약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CG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5가지입니다. 기능적, 자립성 유지 및 향상, 다약제 감소를 통한 약물 부작용 예방, 불필요한 입원 감소 및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증가, 마지막으로 가족과 돌봄자의 부담 경감입니다. 이처럼 CGA는 노인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의료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정리를 한번 해보면 CGA는 노인 환자를 질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포괄적 노인 사정은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직종이 협력하는 다학제 팀 접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팀은 노인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물리작업 치료사, 영양사, 약사, 사회복지사, 상담사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는 팀의 핵심 수행이자 조정자 역할을 맡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은 크게 4가지입니다. 사정, 수집, 조정, 계획, 교육, 지지, 임상, 중재입니다. 간호사는 단순한 팀원이 아닌 포괄적 노인 사정을 위한 전 과정을 연결하는 핵심 축입니다. 5단계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초기 선별 단계로 낙상, 체중 감소, 인지 저하 등의 징후를 바탕으로 K-프리얼 스케일을 활용해 CGA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 다차원 평가입니다. 신체, 심리 인지, 기능 상태, 사회 환경적 영역에 걸쳐 각 영역별 표준화 도구를 사용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 분석 단계입니다.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다학제 팀 회의를 통해 방향을 논의합니다. 네 번째는 개별화 돌봄 계획 수립입니다. 환자 개인에 맞는 목표와 중재 전략을 수립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행 및 모니터링입니다. 계획을 실행하면서 주기적으로 재평가, 수정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로 이어집니다. CGA는 적용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됩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초기 24시간에서 48시간 내 평가를 시행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조기 위험 발견과 예방,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장기 입소 노인의 기능 유지와 합병증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포괄적 노인 사정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핵심 영역을 포괄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체적 영역에서는 진단명과 만성질환, 복용약물, 시력, 청력, 영양, 배설 기능, 건강습관, 통증을 확인합니다.
노인은 여러 신체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 영역이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심리 인지적 영역에서는 MMSE와 모카로 인지 기능을, GDS와 PHQ-9으로 심리 상태를 평가합니다. 치매와 우울을 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능 상태 영역에서는 기본 일상생활 능력인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인 IADL을 평가하고 K-프레일로 노쇠 정도를 선별하며 낙상, 균형, 이동 능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회 환경적 영역에서는 주거 안전도, 사회 지지적 체계, 재정, 경제력을 확인합니다. 이 영역은 임상적 중재만큼 환자의 실질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장애나 급성 질환으로 의사소통 표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환자의 유언, 그리고 선호를 미리 파악하고 법적 대리인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미작성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신체적 영역 사정입니다. 진단명은 단순히 병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 치료 가능성,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찰슨 코모비리티 인덱스나 큐뮬러티브 일리스 레이팅 스케일 같은 표준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약물 평가에서는 처방약뿐만 아니라 자가구획 약물과 건강기능식품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어스 크라이테리아, 스톱, 스타트 도구로 부적절한 약물을 선별하고 필요시 혈중 약물 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 검사도 시행합니다. 시력은 백내장, 황반변성, 당뇨병, 망막병증, 녹내장 등이 노인에게 흔히 관찰됩니다. 신문을 보거나 TV를 시청할 때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하십니까? 라는 스크리닝 질문을 활용하고 스넬렌 시력표나 한천석 시력표로 측정합니다. 청력은 노인에게 양측성 손실이 흔합니다. 특히 고주파 영역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하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하십니까? 라는 속삭임 질문법으로 선별합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청력 검사 후 보청기 착용을 권유합니다. 영양 평가에서는 BMI 18.5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영양 장애로 판단합니다. 간이 영양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6문항 선별 후 필요시 24문항 세부 평가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노인 학대, 특히 방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설 기능은 소변을 지린 적이 있으신가요? 변비나 설사를 자주 하시나요? 라는 스크리닝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요실금은 낙상, 욕창, 피부질환, 비뇨기계 감염, 불면증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비나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기저질환, 약물, 와상, 우울증 등 원인을 함께 파악합니다. 건강 습관에서는 흡연, 음주 여부, 인플루엔자, 폐렴, 구균 등 예방접종 여부,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스크리닝 수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증은 부위와 정도, 진통제 효과를 확인하고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다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노인은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심한 문진이 필요합니다. 인지기능 평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 기억의 상실입니다. 인지기능 손상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진압력, 수행 능력 파악을 위해 선별 검사를 시행합니다. 대표적인 도구는 MMSE, 간이 정신 상태 검사로 총 30점 만점입니다. 평가 영역은 진압력에 10점, 기억 등록에 3점, 주의 집중 및 계산 5점, 기억 회상 3점, 언어 및 이해 9점으로 구성됩니다. 결과의 해석은 24에서 30점은 인지기능 양호, 20에서 23점은 경도 인지 저하로 초기 치매를 의심합니다. 10점에서 19점은 중증도 인지 저하, 0점에서 9점은 고도 인지 저하로 중증 치매를 의미합니다. 모카의 경우는 경도 인지 장애에 더 민감하게 초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MMSE, DS도 활용됩니다. 정식 검사 전 간단한 스크리닝 질문으로 지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 질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우울은 일반 성인과 달리 자살 위험성이 높고 노인 우울증이 인지기능 저하 기능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치매로 잘못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성 치매라고 하고 이 때문에 인지기능과 우울을 반드시 함께 사정해야 됩니다. 우울 평가의 대표 도구는 PHQ 그리고 GDS입니다. PHQ는 지난 2주간의 기분, 신체 변화를 묻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1차 의료 현장에서 가장 권장되는 도구입니다. 먼저 핵심 두 가지 질문입니다. 즉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와 "즐거움이나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까?"를 우선으로 시행합니다. 하나라도 "예"라고 답을 하게 되면 GDS 추가 실시를 권장합니다. 점수는 0 에서 4 점은 정상, 5 에서 9 점은 우울 증상, 10점 이상 우울증으로 해석합니다. GDS는 노인 친화적인 예, 아니요 형식으로 빠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총 15문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0에서 4점은 정상, 5에서 8점은 경도 우울, 9에서 11점은 중등도 우울, 12점 이상은 중증 우울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스크리닝 질문으로는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드십니까?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상태 영역에서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ADL은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으로 목욕, 옷 입기, 화장실 가기, 움직이기, 대소변 관리, 식사하기를 포함합니다. IADL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으로 전화기 사용, 쇼핑, 교통수단 이용, 약물 재정 관리, 식사 준비, 세탁과 같은 좀 복잡한 활동을 평가합니다. 특히 ADL과 IADL의 저하는 장기 요양보험 필요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 노쇠 선별입니다. K-프레일 스케일을 활용합니다. 기능 장애를 동반한 노쇠 환자나 낙상 인지 기능 저하, 요실금, 선망, 식욕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환자가 주 대상입니다. 전 노쇠 단계 이상이라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노인 평가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낙상, 균형, 이동 능력 사정에서는 근력 약화, 시력 저하, 다약제 복용, 균형 장애가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평가 도구로는 낙상 위험 설문, 신체 활동 평가, 균형 검사, 보행 속도 검사, TUG 검사를 활용합니다. TUG 검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걷고 돌아와 다시 앉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동 능력과 낙상 위험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환경적 영역은 임상 지표만큼이나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먼저 환경, 주거 환경입니다. 노인의 기능과 인지 상태에 적합한 거주 환경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안 내 낙상, 부상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이나 생활 편의시설,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함께 평가합니다. 사회적 지지 평가에서는 가족, 친인척, 친구와의 유대감, 종교 활동 등 사회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동수단과 보험, 돌봄 제공자 유무도 중요하고 현재 노인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스크리닝에서 필요시 상담과 사회적 지원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정평가입니다. 경제력 수준과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는지를 파악하고 은퇴 여부나 연금, 의료보험, 의료보호 상태를 확인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인정 등급은 요양시설 입소 결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은 노인의 기능 수준과 상호작용합니다. 의료기관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지원과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포괄적 노인 사정에서 면담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신뢰관계 형성과 공감적 이해 과정이고 의사소통 질이 사정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첫 번째는 라포 형성입니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존칭과 친근한 어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개방적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되 초기 몇 분은 긴장 완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시선, 표정, 자세를 통해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노인의 시야와 청력을 고려해서 정면에서 천천히 말하고 부정적인 제스처는 피합니다.
세 번째는 경청과 반영입니다. 노인의 발화를 끝까지 경청하고 핵심 내용을 반영하거나 되묻습니다. 존중받는 감정을 형성하고 심리적인 개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적 조정입니다. 복잡한 문장 대신 짧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거나 쉬운 용어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은 공감과 존중입니다. 공감적 반응으로 감정을 인정하고 판단적 태도를 피합니다. 노인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효과적인 면담을 위한 네 가지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방형 질문입니다. 예,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 대신에 최근에 건강이 어떠셨나요?처럼 노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질문을 사용합니다. 둘째, 단계적 질문입니다. 광범위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점차 구체적으로 좁혀가는 형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건강이 어떠셨나요? 에서 그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진술과 명료화입니다. 진술이 모호할 때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럼 명확한 질문으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요약입니다. 면담 종료 시 핵심 정보를 요약해서 대상자에게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다음은 노인 대상 면담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입니다. 환경적 요소에서는 조용하고 조명이 충분한 별도 공간에서 비밀 보장이 유지되도록 진행합니다. 보청기, 안경 착용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시간 관리 측면에서 노인의 필요를 고려해서 짧은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한 30분 이상 계속 면담이 이어진다, 그러면 휴식을 꼭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인지적 고려료는 기억력 저하가 있을 경우 가족 진술이나 기록을 병행하고 감각 기능 저하가 있다면 말 속도를 조절하고 큰 글씨 자료를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정서적인 요인으로 세대 차이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반드시 존칭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노쇠의 개념과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쇠는 노화로 인해 여러 장기의 생리적 예비 능력이 감소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기능 저하, 기능 장애, 입원,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급격히 벌어진 상태라고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치매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치매가 곧 노쇠는 아니고 건강한 노인과 장애 노인 사이의 중간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쇠는 건강노인, 전노쇠, 노쇠 이렇게 단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노쇠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과 영양중재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살펴봅시다. 신체적으로는 식욕부진, 영양결핍, 체중 감소, 피로, 근력 저하, 보행 속도 감소, 활동량 감소가 나타납니다. 감염에 취약하고 회복이 더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서적으로는 우울, 의욕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증상은 신체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서 서로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쇠의 진단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는 K-프레일 스케일입니다. K-프레일 스케일은 별도의 장비 없이 5가지 질문만으로 노쇠를 선별할 수 있어서 진료실이나 일상 현장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각 항목에 예이면 1점, 아니오면 0점을 부여합니다. 단 2번 항목은 반대로 예가 0점, 아니오가 1점입니다. 5가지 항목을 살펴봅시다. 첫째, 피로도는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피곤함을 느꼈습니까? 에 거의 항상 자주 느끼면 1점입니다. 둘째, 저항력은 도움 없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로 예하면 1점. 도움 없이 혼자서 계단을 10개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하면 1점입니다. 셋째는 이동성입니다. 도움 없이 혼자서 100m, 즉 동네 한 바퀴 정도를 걷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이면 1점입니다. 네 번째는 지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등 5가지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1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지난 1년간 의도치 않게 체중이 5% 이상, 즉 60kg 기준 3kg 이상이 감소한 경우는 1점입니다. 점수는 총점 0점은 건강한 노인, 1에서 2점은 전 노세, 3점 이상은 노세로 판정합니다. 전 노세 단계부터 적극적인 중재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쇠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제공하면 생활기능 유지, 향상이 가능합니다. 간호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동 프로그램으로 주 3회를 권장합니다. 아령운동, 저항밴드를 활용한 근력운동은 노쇠 예방과 기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외발서기, 발 뒤꿈치와 발끝 걷기와 같은 균형 운동은 보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나 수중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개선, 피로감을 감소시킵니다. 기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양 강화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체중 kg당 1.0에서 1.2g 섭취를 권장합니다. 근감소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kg당 1.5g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력과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보충하도록 합니다.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로도, 쇠약, 통증이 영양 부족의 신호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 및 사회적 지지 강화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의 적극적인 관리가 기본입니다. 다학제적 접근과 지역사회 연계가 노인의 독립성과 삶의 질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주 활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도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노인증후군의 정의, 특성, 원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노인증후군이란 노화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 기관의 손상이 누적되어 노인이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해지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건강장애입니다. 일반 질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요인적, 비특이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원인이 다요인,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고, 비특이적, 증상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즉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노인 증후군으로는 선망, 낙상, 노쇠, 어지럼증, 불면증, 식욕저하, 요실금, 상킴장애, 영양결핍, 치매 등이 있습니다. 노인 증후군의 원인은 다요인, 그 중에서도 6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 노화에 의한 것, 만성질환의 축적, 다중약물 복용, 근감소와 체력 저하, 사회 환경적인 요인, 인지 심리, 기능 악화 요인이 있습니다. 노인 증후군은 발생 시기와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주로 급성 질환에 수반되는 증상입니다. 젊은 층과 달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지럼증, 숨참, 낙상, 골절, 불면, 빈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전기노인, 즉 65세에서 74세에 증가하는 증후군입니다.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장애, 탈수, 시력저하, 관절 통증, 요통,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후기노인, 즉 75세 이상에서 증가하는 증후군입니다. ADL 저하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골다공증, 척추골절, 삼킴곤란, 선망, 요실금, 영양불량, 욕창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간호실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표 증상으로는 삼킴장애, 영양결핍, 치매, 선망, 수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어지럼증, 실신, 보행장애, 낙상, 요실금, 골다공증, 욕창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증상이 발견되면 관련 증상을 함께 사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증후군의 대표 증상 7가지를 특성과 관리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킴장애는 원인이 다양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영양결핍,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인을 찾는 것과 그에 맞는 치료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영양결핍은 노쇠, 약물 부작용, 만성질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로도, 쇠약, 통증을 영양 부족의 신호로 인지하고 잘 사정을 해야 합니다. 치매는 혈관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 장애가 악화됩니다. 아, 오타났네요. 건망증과 감별이 중요합니다. 인지 기능 감퇴 시 기능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사정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망은 병원 입원, 약물 부작용, 탈수 등이 원인입니다. 수일에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불분명한 의식 상태가 나타나면 즉시 의심하고 빠른 조치 취해야 합니다. 수면 장애는 스트레스, 우울, 치매, 약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낙상 또는 손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낙상은 환경적 요소, 약물, 보행장애, 어지럼증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원인에 따른 치료와 함께 보조기구, 환경 개선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욕창은 지속적인 압박과 영양 부족, 부동 상태가 주요 원인입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핵심인데요.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체위 변경을 하는 기본 간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인 증후군은 원인 질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다수의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 질환으로 인해 다중 약물요법을 시행하면서 약물의 부작용, 약물 간 상호작용, 치료 수능도 저하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이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간호관리 전략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포괄적 노인사정 CGA입니다. 다학제 팀 기반의 CGA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간호사, 의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 다양한 직종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다약제 관리입니다. 다중약물요법으로 부작용과 상호작용 문제를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비얼즈 크리아이테리아 등의 도구를 활용해서 부적절한 약물을 스크리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입니다. 영양,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신체 활동, 환경 개선을 통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인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다학제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포괄적 노인 사정, 노인 증후군 관리의 핵심 도구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아주 계속적인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노인사정 CGA가 노인 증후군 관리의 핵심 도구이고 노인 환자 간호의 핵심은 노인 증후군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포괄적 노인 사정 CGA는 노인의 복잡한 건강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통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의학적, 기능적, 심리 사회적, 환경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화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포괄적 노인 사정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적 영역, 심리 인지적 영역, 기능 상태 영역, 사회 환경적 영역 부분입니다. 각 영역의 중심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라포 형성,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경청과 반영, 언어적 조정, 공감과 존중의 5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개방형 질문, 단계적 질문, 재진술과 요약의 면담 기술을 노인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노쇠입니다. 노쇠는 노화로 인한 생리적 예비 기능이 감소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K 프레일 스케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 노쇠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기에 발견해서 운동 영양 중재를 시작하면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증후군은 요인이 굉장히 많고 비특이적, 특정한 증상이 없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노인 특유의 건강장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선망, 낙상, 노쇠, 욕창이 대표적입니다. 포괄적 노인 사정을 통한 다학제 팀 기반의 포괄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4강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